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중국 신문에서 재판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특이하게도 작은 마당 같은 공터에 모모 인민재판법정 이런 식의 이름이 붙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곳에서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모 인민재판법정, 여기에서 중국에서는 인민이라고 부르는 그 명칭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국민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꿔보면 모모 국민재판법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보면 마치 인민이 재판하거나 국민이 재판한다 그렇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채용한 그러한 재판 제도가 배심제 또는 참심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민재판이라든지 결국은 국민재판이 되었든 어떻든 이 일반인들이 재판에 참여한다 하는 것이 재판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할 때, 그럴 때는 어떤 신기하고 또 좋은, 국민에게 이로운 제안처럼 들릴 겁니다. 그런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자리에 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어떤 체험학습 같은 그런 것은 아니죠. 현실적인 자신의 장래가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일반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자신의 장래가 그런 식으로 결정된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배심제나 참심제를 하면서 거기에 국민들이 참가하고 싶어 한다 해서 지지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시위대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불을 붙이고 신체의 특별 부위를 태우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직도 인터넷상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없애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떻든 원치 않게도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군중, 21세기에 사람의 얼굴을, 사람의 모습을 갖다 놓고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해행위를 하는 그것을 둘러서서 보고 환호하든지 혹은 일종의 어떤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든지 하는 이런 군중을 보면서 나는 군중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법 위반 행위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법을 기준으로 다시 정상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인데 그러한 과정에 사람의 모습을 놓고 불을 지르고 자르고 이러한 아주 감정의 표출도 정상적인 정서를 지닌 사람은 하지 않을 그런 파괴적인 감성을 지닌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우리나라에서 군중이 그 군중 속에서 걸어 나온 개인들이 이러한 재판 과정에 참가한다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이 재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그 재판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헌법 제27조 제1항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27조 제1항에는 국민의 권리를 두 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의 재판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법관이라고 하는 공무원, 요즘에는 법관들도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은 오른쪽으로, 바른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한 판단이 다수의 판단이다. 나는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일 법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다수라고 한다면 그 집단, 그 사회에서는 법 제도를 채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다수가 이 법을 지킬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사고이지요. 이 법은 절대 아무도 안 지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수라면 법 제도라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법관들이 간혹 눈에 띄게 어떤 기대에 어긋나는 발언을 한다든지 또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건실한 공무원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것이 우리 5천만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안전을 보장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이 법관이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 전문성이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인식할 때라고 봅니다. 헌법이 규정한 이 법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조금 법조문이 많이 나와서 실제로 법조문은 소개하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조문은 직접 나중에 찾아서 보아도 좋겠습니다. 우선 법관은 헌법 제101조 제3항을 근거로 제정이 된 법원조직법, 그 법원조직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제대로 구비한 자여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법관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헌법 제104조를 준수하고 법원조직법 제41조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자가 바로 법관이어야 한다. 셋째, 헌법 제105조와 제106조에 규정된 임기, 정년 및 신분이 보장된 자, 그러한 법관이어야 한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 임기의 보장, 이것도 문재인
개헌안에서는 또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헌법이 보장했던 국민의 권리는 보장될 길이 없어진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헌법 제103조에 의하여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법관이어야 한다. 끝으로 그러한 것을 다 갖춘 법관일지라도 우리가 법관을 제척, 기피, 회피하는 이런 것으로 법관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제척, 기타의 사유로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은 자, 그러한 법관만이 헌법이 이야기하는 제대로 된 법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은 확립되어 있는 그 통설입니다. 이건 설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갖춰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춘 그러한 법관이 하는 판단하는 그런 재판을 받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상 권리다 하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법관,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재판을 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사실심과 법률심에서 이렇게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 재판을 할 때만 공정한 재판이 된다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뜻입니다. 그러니 공정한 재판이 아닐 때, 헌법이 규정한 이와 같은 공정한 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국민은 그러한 잘못된 재판은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개헌안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없애버린 것이지요. 둘째, 대한민국 국민의 재판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 두 번째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한 대로의 재판을 의미합니다. 법에 정한 대로의 재판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왕이 하는 재판. 그것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유죄니까 유죄, 내가 보기에 무죄니까 무죄, 이런 식인 것이죠. 나의 이념을 잘 따르니까 너는 무죄. 그래서 이렇게 자의와 전단에 의한 재판은 대한민국에서 금지됩니다. 바로 자의와 전단, 제멋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와 같은 동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팔이 안으로 굽는 재판, 이것은 법에 정한 대로의 재판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가령 형사재판의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죄형 법정주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피고인의 구속의 장기화라든지 또 그 이전에 구속영장의 남발,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공소제기권이 없는 자의 공소를 그대로
인정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문제 같은 것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개헌안에서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삭제해버렸습니다. 문재인의 개헌안에는 단지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만 있습니다. 그저 법원이기만 하면, 법원이 한 재판이기만 하면 그것으로 공정한 재판이다. 이렇게 개헌안을 마련한 것이지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삭제한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면 그러면 어떤 재판이 가능할 것인가? 설령 법치주의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행정명령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현행 헌법에는 위반되는 것이고, 또 문명국가에서는 역시 그런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군부 독재,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나 이런 정식 그 정부 조직이 아니고 임시 점령군이라든지 반군이라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종종 나타나는 형태이지요. 행정명령으로 법원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재판을 해도 문재인의 개헌안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가령 공정거래위원장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명령으로, 또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면, 물론 그들은 인권을 침해한 데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정에 국민이 선다는 것은 국민은 사실은 살아있는 자유로운 그 목숨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배심제와 참심제를 위한 조문을 마련했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개헌안 제28조 제1항입니다.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이 조항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기는 하는데 그것이 재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이러한 것으로 유죄 판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고 법률에 근거한 재판이 아니고 단지 법원의 재판인 것이죠. 법원에서 한 재판이면 그만인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배심제와 참심제가 가능하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청와대에서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죠. 그것은 명백히 청원법에 위반되는 가짜 청원입니다. 실제로 법률상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것은 청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것을 국민청원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국민자를 자기 맘대로 붙이고 어쩌면은 그가 말하는 국민은 내 뜻대로, 문재인 뜻대로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의 헌법 개정안 역시 국민헌법 개정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재인의 헌법 개정안,
그의 국민헌법 개정안을 본다면 어느 길거리 한 모퉁이에서 현수막을 걸고 국민재판법정이라는 것을 열어서 재판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식의 국민재판법정은 인민재판법정과 유사한 것이겠죠. 우리 한국인들은 대체로 이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인민재판은 6.25 때 북괴가 저지른 그러한 범죄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재판이라고도 할 수 없죠. 이렇게 문재인 개헌안에 나타나 있는 재판에서 우리 헌법이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정해 놓은 그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모조리 다 드러내고 게다가 그냥 법원의 재판만 가능하게, 심하게 말해서는 법률이 아닌 명령으로 법원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민재판이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개헌안을 낸 것을 보면 여기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위험성,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고 명백한 헌법 파괴, 대한민국 파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번번이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식입니다. 무식은 21세기에 꼬뮤니즘을 불러냅니다. 무식은 21세기에 전제 왕정을 부활시킵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 우리 인류의 선조들이 처음으로 자유를 지키겠다고 싸웠듯이 이제 21세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은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창피하다 문재인, 무식한 문재인 물러나라.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